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인베스트 자문 인성희 꼬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수가 오늘 이대로 하락세인가라는 고민이 들었던 한 시간의 흐름이었는데 보시죠. 현구간의 코스피가 보합권으로 올라왔고요. SK 하이닉스의 상승 전환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권에서 1.4%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은 0.7% 플러스를 잘 유지해주면서 일단은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흐름인데 자, 이 빠른 흐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모님, 오전에 이 흐름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글쎄요. 뭐 하루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장이 갑자기 이제 올라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서 또 이제 뭐 식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장 보면은 그냥 빠지면은 사고 올라갈 때는 팔고 해서 이제 장중에 단기 트레이딩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추세적으로 따라갈지 몰라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 자체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생각외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저 어떤 뭐 내일까지 뭐 기다릴 거 없이 장중이라도 많이 오르면은 일단 팔고 또 기다리는 자세 그리고 한쪽에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이는 쪽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맞겠다 생각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나 업종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많이 안으로 그동안 시세를 안 받았던 것들이 툭툭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기대하면서 그런 쪽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붙는다든가 이러면은 그게 뭐 실적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수급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급에 따라서 트레이딩하는 전략 이런 게 지금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성희 꼬문을 말씀드리니까 참 요즘에 시장 어렵다. 주가는 뭐 기업의 펀더멘털인데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그날이라도 당일이라도 상당 부분 투자의 시계를 좁혀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한테 좀 여쭤볼게요. 자,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인데 네. 이게 좀 기대가 과했던 건가요?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 실적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도 곧 실적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예상치가 높았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우를 우리가 투자자분들이라면 기대를 하죠. 근데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빅테크 쪽에 대한 차익 매물을 유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주가의 흐름이 안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미증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저도 뭐 이해를 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내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잡아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 뭐 이번 주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도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쨌든 불확실성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그래도 하반 경직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이제 장 후반부로 가면서 저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강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개선의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강 후약의 가능성을 그럼 열어두신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고 남은 오후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전약 후강으로. 그죠. 전약 후강이고요.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조금 반등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말씀하셨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뭐 우리 증시 수급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수급은 좋지 않지만 뭐 중화권 변동성 좀 커지고 오후까지 좀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며칠 동안 많이 밀렸으니까 전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성희 고문한테 넘어가기 전에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미국의 정치판에 국내 증시가 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핫 키워드였더니 이번 주 들어서 또 해리스 트레이드인데요. 아직 해리스 부통령이 정식적인 민주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오바마는 지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자, 이번 주 해리스 트레이드는 우리가 어떻게 키워드로 잡고 들어가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 바이든이 그만두면서 갑자기 트럼프 부상하면서 트럼프 관련주라고 보통 얘기하는 관련주는 아닌데 우리한테는 관련주가 됐죠. 방산주가. 왜냐하면 뭐 도와주지 않고 니네들 자국에서 알아서 해라. 특히 유럽 쪽이 가장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관련해서 이제 유럽 쪽에 뭐 체코나 이런 데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주가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됐고 여러 관련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바이든 관련해서 올라갔던 것들은 거꾸로 이제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주 동안 좀 득세를 하다가 갑자기 또 해리스가 부상을 하면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주가 뭐가 있느냐고 또 찾는 그런 계속 얘기가 나와서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 이제 며칠 전부터 마리화나 관련해 가지고 대마 관련해 갖고 관련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또 이제 부각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글쎄요 앞으로 미국 대선은 11월이에요. 11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금리나 얘기 나오면서 그것도 가봐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도 가봐야 하는데 두 개 관련, 그러니까 이 해리슨 쪽의 긍정적인 그 업종이나 그 트럼프의 긍정 업종이 서로 같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어느 한쪽이 지금 박빙이기 때문에 밀리기보다는 어느 하루는 이쪽이 올랐다, 어느 하루는 저쪽이 올랐다.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식이고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어제 그 실적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 장 끝나고 좀 엔비디아 같은 거 급락이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테슬라도 실적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애프터마켓은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는데 우리나라 장에서 2차 전지 오늘 또 어제는 올라갔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그 커플링 상태에서 계속 움직였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디커플링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하고의 문제에서 약간 좀 별개로 보면서 우리 자체만의 그러니까 많이 2차 전지 관련주도 많이 빠졌다는 쪽에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던 종목 몇 개 있었는데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는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 오는 거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악재가 나은데 불구하고 좀 약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장중에 어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더 좀 큰 것 같고 실적이나 어떤 내용은 약간 좀 뒤처지다. 왜냐면 웬만큼 나쁜 거 좋은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지 않나라는 쪽에서 장중에 움직임을 빠르게 움직이는 게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제시해 주신 오늘의 전략하고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줄로 전략을 준비해 주셨는데 고모님 내용 한번 열어볼까요? 단기 트레이딩 유효하다. 앞서서도요. 뭐 오르면 누리면서 또 팔고 수익 실현하고 내릴 때는 좀 몸도 사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주셨는데요. 남은 오후장에 대해서 이게 오늘 하루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일주일, 당분간 좀 이런 전략을 들고 가야 될까요? 거의 지금 한 달째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네.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이 보시다시피 오전에 강했다가 오후에 그냥 어느 틈엔가 죽어버리고 딴 것들이 올라오고 죽었나 봤더니 그 다음에 오후 봤더니 또 올라왔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 좀 웬만큼 올라왔다면은 추세를 타고 이게 더 오를까 이런 기대보다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기다린 다음에 그게 빠질 때 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게 안 빠진다면 다른 쪽으로 또 기다렸다가 약간 좀 거래가 좀 어제보다 좀 많은데 많이 쏠렸는데 그래도 안 올랐네 이런 것들 한번 툭 치고 들어가시면 거기서 수익을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동 매매보다는 차익 매매 쪽으로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팔고 빠질 때는 사고 이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성이 고문의 오늘의 전략은 한마디로 투자 시기를 좀 좁게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재규 대표의 전략 한마디도 저희가 받아보니까 전약 후강. 네, 맞습니다. 결국
끝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네. 얘기인데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요? 제가 작가님한테 저 전강 후강이라고 드려가지고 글씨가 그렇게 나왔는데 네. 전약 후강이고요. 일단 장 초반에 우리나라 시장 좀 어렵게 출발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바램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실제로 우리가 코스피처럼 규모가 큰 쪽,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규모가 큰 종목군들 혹은 종합주가지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과 3월 달과 5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고점대를 지금 깨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 초반에는 이탈을 했지만 이내에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죠. 지금 혹시나 제 화면이 나오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4월 달과 5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3월 달과 5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고점대를 이탈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잘 내놓고 반도체 쪽이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 추세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면서 자금이 이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워낙에 빠르게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금들이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가 많이 깨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장 후반부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선물에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도 이제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장 후반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의 말씀 쭉 들어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장안의 화제의 코너죠. 두 전문가들이 과연 각 섹터들을 살지 안 살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 반도체 오늘 이 시점에서 두 전문가들은 산다 안 산다 팻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네, 역시 두 분 다 반도체는 산다라는 것인데 자, 인성이 고문한테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자, 삼성전자 노이즈가 연일 계속 언론상에 나옵니다. 언론상에 나오는 것은 뜬구름은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시기가 앞당겨졌다라는 역발상적인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저희 꼭 역발상이다. 뭐 로이터에서 나오는 게 뭐 이제 그 HBM 관련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3.2인가요? 3층짜리. 이게 뭐 엔비디아 통과를 했다. 그다음에 처음에 못했다. 그다음에 테스트 중이다. 뭐 테스트했다. 근데 최근에 어제 나온 거는 뭐 중국 쪽으로는 가능한데 미국 쪽으로는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고가 제품보다는 저가 제품 쪽에는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 반대급부로 이제 SK 하이닉스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내일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글쎄 요즘은 얘기 나오는 그 기사들이 어떤 그 신빙성보다는 뭐 얘기가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내지른다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은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기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글쎄요, 삼성전자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나쁘지 않고 지금 최근에 뭐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2차 그 반도체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못 올라가고 여기서 정지가 됐다고 반도체 주변주가 다 빠지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좀 쉰다 그러면은 이제는 주변주 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그 일반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르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삼성전자하고 SK만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수급에 의해서 좀 쉰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무너지게 저는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이제 올라가지 않겠느냐. 왜냐면 수급이 이제 확산 쪽으로 집중되다가 확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은 뭐 안 좋은 대로 다 나온 거고 주가는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발상을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 오늘 산다 안 산다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계속 사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영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해서 점검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재규 대표님도 일단은 사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일관해서 갖고 계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계속 어필을 해주셨는데 하이닉스 이야기 네. 좀 들어볼까요? 내일 아무래도 실적 발표인데 미국에서도 알파벳, 뭐 컨센 상회를 했는데도 시간에 급락이 나왔다 보니까 네. 내일 하이닉스도 뭐 예상했던 거잖아. 이런 관점에서 네.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지.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제 반도체는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빠질 때도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데 일단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방송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면은 이제 밑에 있는 소부장이라든지 레거시들이 잘 가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저는 이제 또 고문님과 좀 의견이 반대인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가야지만 그 종목군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오히려 좀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업황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금 반도체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하락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무조건 올라간다, 업황이 좋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살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략을 해볼 만한데 만약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의 업황이 무조건 좋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자? 저는 그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반도체가 좋다, 올해 상반기에도 반도체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한 100 정도의 힘을 들여서 반도체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 시점에서는 한 50에서 60 정도로 과거보다는 좀 약하게 반도체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면 충분히 매매 공략이 가능한데 그리고 저는 공략할 만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꺾여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갑자기 장기 투자로 바꿔서 보유하는 것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 안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 시점은 맞다라는 걸 이재규 대표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산다 안 산다. 이번엔 화장품 섹터 보겠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이기도 해요. 최근 주가는 기간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다 보니까 과거의 화장품주가 강하게 반등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미리 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분은 과연 산다라고 할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의견 엇갈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재규 대표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왜냐하면 사실 화장품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는 환율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거고요. 과거 중국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밸류를 많이 받았을 때랑 완전히 환골탈태되었다. 네, 맞습니다. 화장품은 더할 나위 없이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밀리면 사자. 이런 강력한 뷰도 있고 주가도 또 잘 움직여요. 근데 최근에 이재규 대표의 종목들이 워낙 핫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네. 화장품 아닌가요?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인 의견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뭐 실적이 잘 나올 거 알고 있는데 뭐 주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당시에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17일에도 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당시에도 이제 VT라는 기업을 보면서 제가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만약에 종가까지 VT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VT는 살아날 겁니다. 하지만 화장품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긴 어려울 겁니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지금 뭐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으로 드려보자면 그래서 VT가 살아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했지만 모든 화장품주들이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그동안 드려왔는데 제가 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의견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늘 이제 안 산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은 이제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나서 대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살짝 반신반의한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상 만약에 오늘도 지금 코스피도 상승 전환이 살짝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대형주들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온다든지 밸류업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로 들어올 자금이 저는 그래도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살짝 안 산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신규 매수가 좀 어렵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되지만 신규 매수는 살짝 고민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안 산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들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고모님은 일단 사겠다라는 의견 여전하세요. 안전한 투자처의 역할을 화장품이 계속 해줄 수 있을까요? 빠르진 않지만은 꾸준히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올랐잖아요. 여기서 더 오르겠냐? 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아모레 우리 대장주 아모레퍼시픽 보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올랐다면 내일은 빠질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산다 그런 거는 추세적으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거래가 한번 확 터진 적이 없어요. 화장품주가 꾸준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이제 다시 리바운딩하는 과정인데 이게 뭐 리바운딩 할 때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터졌다는 건 꾸준히 그쪽에서 매매가 그냥 꾸준히 자기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2분기 실적 상당히 더 좋게 나와요.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올해 말 실적까지 보면은 거의 재작년 실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 주가는 그거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화장품의 가능성은 꾸준하다. 하지만 급등락보다는 그냥 안전한 측에서의 매매가 현재로서는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참 이게 생방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보수적으로 수세, 한 분은 공세였지만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약간의 생방적인 뷰가 좀 달라지는데 자, 이어서 뭐 다음 섹터 보도록 하죠. 자, 전력기기입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리쇼어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는 상당 부분 강화될 것이다. 뭐 거기에 한국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는 또 다른 얘기이니까요. 자, 전력기기에 대해서 두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 의견. 오늘 아침에요. 증권사 10곳에서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상향이 됐더라면 저희가 매수했을 텐데 일단 실적이 나오고 나서 상향 조정이 된 건데요. 증권사 따라서 저희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을지도 궁금해요. 이재규 대표님이 좀 도와주실까요? 저희 한 가지 고민은 전 개인 투자자로서 내가 들어가면 고점일까 봐. 네,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화장품이랑 사실 지금 전력기기랑 좀 비슷하거든요. 네. 둘 다 실적이 잘 나오고 수출이 잘 되고. 근데 제가 화장품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게 화장품은 제가 아까 졌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동안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화장품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왠지 물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화장품과는 좀 상반되게 전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은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 바이든
바이든이 아니죠. 이제 해리스가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AI 쪽에 대한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종목군들이나 산업군들에 대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나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부각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주 잔고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 수주 잔고가 실적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MSCI 편입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또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LS 일렉트릭을 포함한 중대형 변압기 쪽보다 또 소형 쪽에서도 수출입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재룡 전기 같은 기업들도 모멘텀이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전 오늘 전력기기 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많이 좀 덜 올라갔거나 조정을 좀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산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이 고문한테는 전력기기를 긍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LS 일렉트릭, LMSCI 편입. 예. 글쎄요, 뭐 여의도의 선수들은 다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저도 좀 반영된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시총이 거의 오늘 올라갔으니 거의 8조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에서 거의 지금 대한항공하고 대한항공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50위권 내로 지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MSCI 편입 가능할 거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받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보다는 지금 전력기기 상승에 같이 맞물려서 갔거든요. 지금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HD 현대 일렉트릭이 뭐 목표가를 조정해 갖고 올렸다. 야, 이게 지금 2년 사이에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이게 대형주가 야, 이렇게도 오를 수 있나? 한번 시세를 타니까 진짜 급등을 하는데 여기서 더 올린다고? 뭐 지금 시장 같아서는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실적은 거의 한 22년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그 이상 올랐거든요. 걱정은 되는데 올라갈 것 같다. 거기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측면에서 지금 LS 같은 경우도 뭐 따라가면 따라가지 이게 MSCI 포함되느니 안 되느니 이건 나중 문제고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그 효과는 나중에 더 받을 수도 있겠다. 지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겠다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해서 분석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방산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다 안 산다 의견을 먼저 보고 그리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바로 들어주시죠. 네, 방산주 사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도와주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사적 신고가예요, 오늘. 근데 조금 있다가 한 9월 정도죠, 8월 말에. 분할로 인해서 거래 정지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같이 가는 게 괜찮을까? 이거 모든 과정을 함께 겪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과정 후에 편입하는 게 더 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라면 아까 고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수익 나면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 최고점이라는 것은 오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 아니라면 전부 다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 비중 조절, 적어도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뭐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이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LIG 넥슨과 현대 로템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LIG 넥슨이나 현대 로템의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올라가거나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상방으로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방산은 산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희 고문님의 방산에 관련돼서 좀 짧게 말씀 한번 주시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대장주처럼 나오는데 네. 챙기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내일 오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 시초가 마이너스 시작했거든요. 내일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어떻게 얘기가 돼서 많이 빠질지 딴 쪽으로 몰렸을 때 수급이 여서 빠져나가면 그냥 밀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 웬만한 건 다 신고가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대장주가 이제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 오늘 좀 거래되면서 거의 이제 보합정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전 거래 200만 주 뭐 적진 않은데 어제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적진 않은데 어제에 비해서는 적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나든 뭐 주도주고 뭐든 간에 오늘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일단은 챙겨놓고 보는 게 맞겠다. 오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기준 한번 가지시면은 매매하는데 조금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고모님이 오늘 전반적으로 메시지가 투자 시계는 좁게, 수익은 실현하자. 자, 그렇다면 수익을 실현했으면 직권방송 보시는 대부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뭔가 살 것 같은데. 뭘 사야 될까요? 오늘 공략주는 어떤 겁니까? 저는 오늘 공약주는 제약주를 찾아봤는데 오. 좀 안 오른 제약주가 있어서 오늘 동구바이오 제약 한번 해봤어요. 오늘 거래가 좀 오전에 좀 터졌네요.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재료가 발기부전 플러스 조류 복합제라는데 아마 세계 최초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임상 3상을 이미 거쳤고 30일부터 시판에 들어가니까 이번 달 30 바로 나옵니다. 이번 다음 주에 나오죠.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오늘 재료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거래 터지고 급등을 했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좋긴 한데 많이 올랐다면은 전 별로 생각은 없는데 이게 안 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근에 제약주 관련해서 올라가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신선한 감이 있다라는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동반 매수를 해요. 한 달 동안에 기관이 한 11만, 외국인이 15만 매수 크진 않은데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네. 쪽,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는 쪽,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쪽 이런 쪽에서 목표가는 저는 한 2년 전 목표가 한 110만 원 보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재료가 이상하게 돼 갖고 안 된다 그러면은 60일 평균선 이동 평균선이 한 6,800원에 움직이거든요.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좀 손절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7,500원 현재 가격대 물량대가 엄청 있거든요. 요걸 뚫어내면 그다음부터 빠르게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성이 고문의 공략주는 동구바이오 제약이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이재규 대표의 공략주를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정말 기다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달에 효성중공업도 저희가 편입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게 어제 또 10% 급등, 오늘 추가 강세예요. 여기에 또 현대 에버다임은 네. 상한가에 갔었죠. 점점 부끄러워하고 계신데 네. 좀 자신 있게 오늘의 네. 공략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잘 갈 종목 오늘 더 있을까요? 네, 저 오늘은 뷰노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에서 이 의료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뷰노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회사가 어쨌든 AI를 이용해서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딥카스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딥카스 같은 경우 2025년도에 FDA 승인을 시도할 거고요. 또 이제 딥브레인인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매출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2,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지금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달려왔는데 인성이 꼬무는 저출산 시대의 만병통치약 동구바이오 말씀 주셨고요. 또 이재규 대표는 요즘에 종목이 참 핫하죠. 뷰노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의 향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